새벽 4시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반찬 했어. 그 한마디를 위해 하루를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엄마입니다.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수많은 엄마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식이 좋아하는 반찬 하나를 위해 오늘도 새벽을 엽니다. 새벽 4시 안양역 매일 하루의 시작을 새벽 4시에 시작하는 그녀는 65세의 안양에 살고 있는 박천순입니다. 가방 안에는 고무장갑 한 켤레와 오늘 점심으로 싸온 김밥, 20년 전 남편이 사준 이 가방은 이제 손잡이가 헤어지고 모서리가 닳았지만 그녀는 버릴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거면 10년은 쓸 수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천수는 힘들었고 고단했던 과거를 회상한다. 성실한 직장인이었던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 언젠가는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을 거란 희망으로 천수는 그 고된 남편의 병수발을 10년을 넘게 견뎠다. 매일 새벽 4시에 출근을 할 때마다 남편의 뺨을 어루만지며 오늘도 잘 견디고 올게요. 당신도 우리 민수와 유진이 생각해서 빨리 일어서야 해요. 라며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곤 했었다. 그러나 남편은 매일매일의 나의 인사가 더 이상 듣기 싫었는지 아니면 미안해서인지 우리 민수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은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민수와 중학생이던 유진을 바라보며 천수는 결심했습니다. 울지 말자. 일하자. 살아내자. 현실로 돌아온 천수는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역삼동 고급 스포츠센터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입니다. 30년째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도 허리가 저려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6시 정각 청소가 시작됩니다. 회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드디어 청소 끝. 회원님들이 한 분 한 분 들어오시면서 퉁명스럽게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천수는 반갑게 인사를 건네봅니다. 그들은 그녀를 봅니다. 하지만 이내 각자의 운동할 곳으로 갑니다. 천수는 청소를 하고 있는 내 처지와 저들의 상황을 비교하지 않고 꿋꿋하게 할일을 하러 갑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그녀는 잠깐 쉴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뭘 먹고 있을까? 유진이는 밥 잘 챙겨 먹나? 자식들 생각에 김밥 맛도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근무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천순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트 정육 코너. 돼지고기 목살은 5,900원. 앞다리는 2,900원. 천순의 손이 앞다리살을 집습니다. 두부 코너. 일반 두부는 1,500원. 유통기한 내일까지 두부는 800원. 천순의 손이 할인 두부를 집습니다. 계산대를 지나며 노각 한 봉지를 집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반찬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들인 민수는 오늘 최악의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음료 배달업체 근무 10년째 근무 중이고 나이는 40살입니다. 성실하기는 한데 워낙 성격이 무뚝뚝한 편이라 감정 표현이 서툽니다. 그래서 민수는 아직 결혼은 하지 않고 엄마와 살고 있습니다. 민수야, 도시락 싸줄까? 김밥 좀 남았는데 괜찮아요. 사 먹을게요. 밖에서 사 먹으면 비싸잖아. 이거라도 싸줄게. 됐다니까요. 늦었어요. 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하루 평균 200개의 박스를 나릅니다. 하나당 10kg, 총 2톤. 야! 민수야! 오늘도 고생이다. 형도요. 편의점, 진열대 앞, 도시락 6,500원, 김밥 3,500원, 삼각김밥 1,500원. 민수는 삼각김밥 하나와 물을 집습니다. 점심값도 아껴야 합니다. 핸드폰, 은행 앱을 엽니다. 잔액 12만 7천 원. 문자 알림들이 쌓여 있습니다. 카드 대금 63만 8천 원 납부 예정. 월세 납부일 D-5일. 유진이 보낸 문자. 오빠 미안한데 이번 달 좀 빠듯해서. 지겨워. 민수는 짧은 점심시간이 끝나고 다시 일터로 향합니다. 음료수 20박스 맞으시죠? 잠깐만요. 23박스밖에 없는데요? 네. 분명히 24박스를 실었는데.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 같아요. 직접 세어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야, 장민수! 또 너야? 이번 달 벌써 3번째잖아. 어떻게 된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분명히 확인했는데. 확인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냐고! 이번 것도 내 월급에서 빼! 알았어! 네. 분명 잘 실었는데 2번이나 확인했는데 내 잘못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2시간 동안 사과하고 욕먹고 월급에서 제하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버스 안, 핸드폰 진동, 문자 알림, 카드사, 결제일이 3일 남았습니다. 부동산, 월세 납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동생 유진이한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미안해. 진짜. 숨이 막혀. 월세, 카드값, 동생이 부탁한 돈. 그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천순이 다정스레 인사를 건넵니다. 다녀왔어. 배고프지?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반찬 했어. 김치찌개하고 노각무침. 엄마. 응. 왜? 힘들었어? 어서 씻고 밥 먹어. 따뜻할 때 먹어야지. 밥은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신경 끄세요. 그래도 식으면 맛이. 엄마, 저 지금 밥 먹을 기분 아닙니다.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그래. 알았어. 천천히 쉬어. 바스락, 바스락. 엄마가 빨래를 개는 소리만 거실에 울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음식은 완전히 식었고 엄마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0시. 집 안은 고요했지만 아무도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박천수는 거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빨래는 이미 다 개었지만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딸 유진이에게 천수는 헛헛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유진아, 엄마야. 요즘 잘 지내지? 네, 엄마. 그런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밥은 잘 챙겨 먹니? 엄마, 나 지금 되게 바빠요. 곧 근무 들어가야 해서. 그래? 밤샘 근무구나. 그럼 힘들겠네. 조심하고. 엄마, 미안한데 진짜 지금 전화할 시간 없어요. 나중에 제가 다시 걸게요. 알았어. 그래, 조심하. 뚝. 통화가 끊겼습니다.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등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엄마. 엄마는 대답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에게, 동생에게, 아니면 이 모든 상황에. 나도 힘들어. 근데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천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식은 김치찌개, 식은 노각무침. 천수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불을 껐습니다. 거실에는 민수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자정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식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김치찌개 표면에는 하얗게 굳은 기름, 노각무침에는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랩도 씌워지지 않은 채 민수는 천천히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젓가락을 집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집었습니다. 또 내려놓았습니다. 세 번째 시도. 민수는 김치찌개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차갑고 텁텁했습니다. 기름이 입천장에 달라붙었습니다. 민수는 그래도 삼켰습니다. 김치찌개의 첫 숟갈은 어린 시절 민수를 생각나게 했다. 어릴 땐 엄마의 음식은 모두 맛있었다. 엄마의 음식은 엄마의 사랑이었으니까.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래? 우리 민수가 좋아하니까 엄마가 기분이 좋네. 많이 먹어. 엄마가 만든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순수하게 웃으며 엄마 밥을 먹던 자신이. 두 번째 숟가락, 돼지고기 한 점이 올라왔습니다. 질겼습니다. 식어서 딱딱해진 고기를 씹었습니다. 두 번째 숟가락은 고등학교 시절의 민수의 모습을 생각나게 했다. 그때는 모든 게 다 싫었다. 가난한 우리 집도 아픈 아빠도 이리저리 바쁜 엄마의 모습도 모든 게 싫었다. 엄마, 고기 좀 비싼 거 사세요. 이거 너무 질겨요. 이게 더 쫄깃해서 좋던데. 엄마는 이게 더 맛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엄마는 제일 싼 앞다리살을 샀던 것입니다. 질기지만 그것밖에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숟가락. 이번엔 김치가 올라왔습니다. 신맛이 강했습니다. 익은 김치. 세 번째 숟가락은 대학 시절의 민수를 떠오르게 했다. 대학생이랍시고 겉멋이 들었던 그때. 엄마, 새 김치 없어요? 이거 너무 시잖아요. 이게 더 익어서 맛있어. 찌개 끓이면 딱 좋거든.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는 새 김치를 살 돈이 아까워서 냉장고에 있던 김치로 찌개를 끓인 것입니다.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는 젓가락으로 노각무침을 집었습니다. 눅눅했습니다. 물이 빠져 아삭함이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언젠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엄마, 전 노각무침 좋아해요. 그래. 그럼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해줄게. 엄마의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한마디에 엄마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노각무침을 만들었습니다. 민수가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엄마의 하루를.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철을 타는 엄마. 전철 안에서 졸음과 싸우는 엄마. 무릎을 꿇고 라커룸 바닥을 닦는 엄마. 허리를 숙여 수건을 개는 엄마. 점심시간에 혼자 구석에서 김밥을 먹는 엄마. 마트에서 가격표를 보며 망설이는 엄마. 앞다리살을 짚는 엄마의 손. 할인 두부를 짚는 엄마의 손. 그리고 노각 한 봉지를 집으며 미소 짓는 엄마. 민수가 좋아하니까. 그 한마디로 엄마는 움직였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민수는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식탁 위 김치찌개를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기름지고 맛없는 음식. 하지만 그 안에는 엄마의 새벽이 녹아 있었습니다. 전철 안졸음, 무릎의 통증, 허리의 저림, 마트 앞 망설임. 그 모든 것이 이 냄비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김치찌개를 한 그릇 더 떴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차가웠지만 따뜻했습니다. 맛없었지만 맛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식은 국물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소금기가 더해진 국물. 민수는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엄마의 맛은 재료가 아니었다. 마음이었다. 식은 반찬조차 엄마의 하루가 담긴 위로였습니다. 민수는 빈 그릇을 앞에 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릇을 안았습니다. 마치 엄마를 안듯이.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박천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도마 위에는 방금 썬 노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조금만 기다려. 금방 끓여. 민수는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앞치마 끈, 냄비를 저으며 움직이는 손. 어제와 똑같은 모습.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엄마, 응, 어제 김치찌개 식었는데도 맛있었어요. 엄마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냄비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식으면 맛없는데 뭘. 오늘은 새로 끓였어. 엄마는 불을 끄고 김치찌개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노각 무침도 새 접시에 담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밥을 푸고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많이 먹어. 엄마, 왜? 맛있어요. 엄마는 웃었습니다. 주름진 눈가가 더 깊어졌습니다. 민수는 계속 먹었습니다. 노각 무침을 곁들여 아삭하고 딱 좋았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왜 우니? 그냥요. 밥 먹다 우는 놈이 어디 있니? 엄마는 웃으며 민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밥 위에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저 오늘부터 집에서 밥 먹을게요. 그래. 그러면 좋지. 유진이한테도 전화할게요. 이번 주말에 같이 밥 먹자고. 그래, 그래.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출근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 민수는 현관문을 잡았다가 되돌아왔습니다. 엄마, 왜? 사랑해요. 엄마가 놀라서 멈칫했습니다. 그래. 나도. 주말이 왔습니다. 유진이 집에 왔습니다. 식탁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김치찌개와 노각무침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맛있어요. 맞아요. 엄마, 최고예요. 천수는 아무 말 없이 두 남매를 바라봤습니다. 식사 후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나도 도와줄게. 천수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칠 후 새벽, 다시 4시, 엄마는 또 일어났습니다. 또 전철을 탔습니다. 하지만 이제 얼굴이 달랐습니다. 핸드폰 배경화면에는
세 식구가 식탁에 앉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김치찌개가 식을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음식은 식어도 엄마의 사랑은 절대 식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의 엄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읽고 엄마의 김치찌개가 생각이 났다면 전화를 걸어 엄마 김치찌개 먹고 싶다.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맛있게 끓여주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의 엄마는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요? 참 전화 끊기 전에 해야 하는 말 뭔지 아시죠? 엄마, 네, 엄마, 사랑해.